아침마다 배변의 고마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관장하는 거 외에 배변 작용이 정상적으로 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아침마다 배변. 나머지는 배변이 안 되세요? 최 반장님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아, 그 아침 저녁 지금 배변 작용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관장하셔서. 자, 그래서 이 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변비가 모든 암의 원인이죠.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예, 모든 만성 질환이 오니까. 보세요. 2002년도에서부터 2003년 3명에서 423명 계속 올라가죠. 2009년까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차례대로 데이터를 보니까 변비 환자가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줄여요?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죠. 온 독소가 지금 이 온 림프에 다 폐색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변비 약 달고 다니시죠. 자, 질병과 비만을 치료하는 수많은 의사가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배변 작용이에요. 우리 지금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섭취 주기, 동화 주기보다 중요한 것이 배설 주기. 배출이 안 되면 모든 병이 들어옵니다. 배출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배출이에요. 배출. 예, 그래서 변비가 모든 암의 시작입니다. 80대의 제 스승 브레머 씨는 이봐 친구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 배변을 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축복받은 일은 없다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자 우리는 평소에 지금의 행복에 대해서 종종 잊고 삽니다.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고 권 선생님 휠체어 없이 걸으실 수 있죠? 주무시느라 바쁘죠. 박 선생님도 주무시느라 바쁘죠. 호흡기 없이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예, 지금 말기여 가지고 이제 예, 벌써 3개월 전에 오셨었나? 우리 박 선생님? 예, 3개월 전에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서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이제? 쌩쌩하시네요. 쌩쌩. 예. 진통제 다 끊고 예, 다리 부종 알부민 규정 싹 맞고 예, 암도 지금 뭐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쌩쌩하시죠? 예.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고 감사하시죠? 호흡기 없이 숨을 쉴 수 있고 감사하시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고마움을 잊고 살아요. 또 하나의 고마움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아침마다 배변. 그래서 배설 작용이 하루에 두세 번 드신다 그러면 두세 번 배설이 돼야 되는데 이 배출이 안 되셔서 모든 독소가 림프에 꽉 차게 만드는 게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보면 하루 한 번밖에 배변 작용이 안 되는 분들 많죠. 하루에 한 번은 또 드물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예, 그러면 계속 독소가 꽉 차곡차곡 림프에 독소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예. 자, 수많은 변비 환자가 정상적인 배변을 하지 못해서 매년 수억 달러를 변비약에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은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보다 더 쉬워야 되는데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병의 시작이 변비에서부터 와요. 자, 그래서 식이섬유에 대해서도 오늘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핵심인데 그래서 요새요 지금 유튜브만 틀면 뭐 샐러드 사탕부터 뭐 채소로 만든 뭐 하고 뭐 다 나오죠. 토마토에서 빼낸 리코펜 하고 막 다 나오는데 우리 하버드 논문 연구에서 보셨죠. 예, 특정 물질을 식이섬유만 추출해내서 드시는 거는 안 먹는 것보다 못하다. 예, 산 음식으로 통째로 드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식이섬유는 오직 식물에서만 발견이 되고 콜레스테롤은 동물에서만 발견이 돼요. 자, 지구상의 어떤 동물성 식품에도 식이섬유가 제로라는 사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식이섬유가 들어있대요. 제로래요. 제로예요, 제로. 자, 그래서 식이섬유 함유량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총 식이섬유 100g당 쫙 봤더니 자, 식이섬유가 가장 높은 애가 누군가 봤더니 미역말리네요. 미역말리네. 자, 미역 말린 미역. 그래서 미역국 오늘 미역국 드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림프의 독소가 빨리빨리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오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예, 어떤 암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고춧가루에도 이 맵지 않은 고춧가루, 뭐 아삭이나 오이고추 같은 거 좀 드셔도 예,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아요. 김에도 있고 다시마 말린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드시고 계시죠? 미역기, 다시마 이런 거. 요게 지금 이 대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다음에 강낭콩도 식이섬유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파새도, 대두, 콩에도 메주콩 매일 드시죠? 들깨가루 오늘 미역국 드실 때 들깨 넣어서 드셨죠? 식이섬유가 풍부해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또 아주 잘 맞춰져 있죠.
그다음에 대추도, 참깨도, 보리도. 자, 5월 쑥이 약쑥이죠. 쑥에도 이제 뭐가 많아요?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다음에 깐녹두에도 있고 깻잎, 수수, 카레 분말. 그래서 큐커민 성분이 풍부한 카레 가루도 예,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혼합 잡곡에도 완두콩, 마늘, 취나물에도 식이섬유 요 비율들을 쫙 보시니까 예, 미역하고 요 해초류 종류의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요것들을 잘 활용하시는데 이 식이섬유 즉 섬유질은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햄프시, 아마씨, 치아씨에도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곡물 등에 함유된 이 채소의 질긴 부분이 주로 이제 식이섬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이나 곡물의 질긴 줄기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섬유질은 소화 효소에 저항하기 때문에 인간이 소화할 수가 없는 아주 질긴 부분인데 자, 요거 보세요. Top 10 foods highest in fiber. 식이섬유가 아주 함유량이 많이 들어있는 탑 10 음식들을 좀 보니까 자, 이거 뭐에 여기 이거 뭔지 아세요? 요거 뭔 것 같으세요? 넘버 원이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최고의 음식들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네이비콩이에요. 네이비콩이 뭐냐면 이 하리콧이라고 하는 약간 샐러드 콩 같은 흰 콩 있죠. 섬유질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넘버 원이에요. 68%. 예, 섬유질 일일같이 100% 에서 가장 높은 게 요거 하얀 샐러드 콩 같은 네이비콩이라는 콩이 식이섬유가 많고 아침마다 여러분 뭐 드세요? 아보카도 가장 좋은 지방. 아보카도 드시는데 아보카도가 식이섬유 함유량이 48% 정도 돼서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여러분 매일 드시는 치아씨드가 식이섬유가 넘버 3예요. 예, 아주 단연코 우세하죠. 그래서 치아씨드는 원래 이제 그 변비 치료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암 환자가 장폐색이 있는 한은 이 아주 그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치아씨드는 마야 문명의 힘이 가장 센 이유가 치아씨드를 매일 주식으로 먹어서이기도 하고 이렇게 치아씨드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파이버가 예, 탑10 음식 가운데 넘버 3예요. 그래서 치아씨드하고 여러분들이 친해지시면 몸의 면역력도 많이 높아지고 이 에이콘 스쿼시과는 이 단호박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 단호박 비슷한 것에도 식이섬유가 만만치 않아요. 치아씨드 못지않게. 예, 치아씨드가 35%라면 이 에이콘 스쿼시라고 하는 단호박 비슷한 애도 32% 들어서 저희 를 많이 하고 그린피, 예, 완두콩도 그렇고 콜라드 그린 매일 케일, 점심에 케일 계속 매일 나오죠. 예, 유방암 환자에게서 가장 유방암 예후가 좋았던 게 이 콜라드 그린과 케일이었어요. 그래서 케일 잎사귀나 또는 브로콜리 같은 이 설퍼라판에 풍부한 십자가 채소들은 요거는 살짝 로프드로 드시면 돼요. 요거는 생으로 드시기 조금 어렵죠. 그리고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 그랬죠, 요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그래서 날로 드셔서 이렇게 산 음식으로 드시되 50도 이하의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드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콜라드 그린이나 케일이 6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브로콜리가 7입니다. 예, 식이섬유가 18% 정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통곡물로 된 이 파스타나 국수들 여러분 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드시는 국수는 되게 이 통곡물 국수이기도 하지만 이 현미 쌀국수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글루텐 프리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통곡류로 된 국수나 파스타도 도움이 좀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9번째가 오렌지. 이 오렌지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지만 섬유질이 15% 정도 들어있고 스윗 포테이토와 같은 이 고구마. 고구마에도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특별히 쪄서 먹는 것보다 센 거에 얄라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구마 이렇게 쫙 자르면 약간 하얀 끈적끈적한 점액질 나오죠. 그 얄라핀 성분이 이 highest in fiber 섬유소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섬유질을 즐겨 드셔야 장폐색이 빨리 뚫려요. 그런데 이 섬유질이 동물에는 있다 없다. 예, 식물에만 있고 콜레스테롤은 동물에 있다 없다. 콜레스테롤은 식물에만 콜레스테롤이 있다, 동물에만 있다. 동물에만 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거 보셨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불 얘기가 나오죠. 가열하지 않은, 불로 조리하지 않은 로푸드 그대로 자연 상태의 산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죽은 음식을 그 좋은 채소와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가지고 죽은 음식을 드셔서 배출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이섬유는 지방과 노폐물을 흡수하는 아주 자 뭐하고 뭐를
그래서 요새 이제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모델이나 일반인들도 여성분들이 식이섬유를 이 영양제로 드시는데 자 이 논문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식이섬유는 지방 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뭐하고 뭐더라?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였는데 지방과 콜레스테롤 노폐물들을 쫙쫙쫙쫙 석션기처럼 흡수하는 탁월한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과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그죠? 이 지방과 노폐물이 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각종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최고의 의사는 과일과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자 요걸 보세요. 식이섬유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드시니까 저도 하는 수 없이 이 밀키트 자연건강식의 1 번이 뭐예요? 식이섬유. 녹즙을 요새 많이 드시잖아요.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암 환자는 필수로 이제 이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녹즙을 많이 드시는데 녹즙을 그 기계에 짜서 드시면 섬유질을 이 식이섬유를 다 도정해낸 거예요. 그래서 흰쌀 흰밀가루 먹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한두 달은 안 먹는 것보다는 효력이 있겠으나 통째로 드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 하늘마을 그 유소영의 자연건강식 1 번에서는 브로콜리, 당근, 민들레, 모링가, 샐러리 등등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그대로 통째로 말려서 갈아 놓은 거라 요렇게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특정 성분만 예를 들어 브로콜리에서 설포라판만 추출한다든가 토마토에서 레시틴만 추출한다든가 이런 건 오히려 암을 더 유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암을 전이시키거나 대장 폴립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1 번하고 요거 이제 낱개로 드시는 것도 있지만 이 1 번만 따로 만들어 주세요. 2 번만 따로 먹게 해 주세요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각자 따로 박스별로 드실 수가 있지만 요렇게 저도 그래서 요새 피부가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아침, 점심 제가 그 식사하러 나오기 전에 이걸 샐러드 1 스푼을 먼저 먹고 오거든요. 요 1 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장폐색들이 너무 심하세요. 암 환자들 공통점 변비 그리고 대장폐색이 심하신 거. 예. 하루에 배변작용이 2 번, 3번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장폐색이 뚫려야 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식이섬유들을 활용하시되 추출해서 먹는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통째로 말려 놓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잘 활용하세요. 이 란셋 저널은 제약회사의 그 후원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란셋 저널은 제약업계나 식품회사 연구비를 받지 않기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로 평가를 받는데 이 란셋에 발표된 최근의 논문에 의하면 요거 잘 보세요. 특정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암을 전이시킬 가능성과 대장 폴립 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다 낮다. 안 먹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 보충제를 따로 드시지 말고 통째로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말려놓은 거를 드신다거나 영 여러분들이 최고로 그냥 과일과 채소를 산 음식 그대로 드시는 게 넘버 원이고 그게 안 될 때는 요렇게 말려놓은 보충제를 통째로 먹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이게 특정 추출물을 추출해서 드시는 거는 오히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장 폴립이 뭐예요? 용종을 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논문의 마지막은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예,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산 음식을 왜 드셔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물로만 자꾸 익혀서 드시면 예, 효소가 예, 다 파괴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